보건재단 행사장에 울려 퍼진 합창. 교도소 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후렴구가 이상했어요. 3726 H2 11월 렉비 숫자와 약어. 제약회사 대표 강민주는 알았습니다. 3년 전 사라진 전처 수진이 쓰던 암호라는 걸요. 추적을 시작했을 때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임상시험 조작, 사망 은폐, 증거 파괴, 그리고 그 중심에 시어머니가 있었죠. 며느리를 감옥에 보낸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비리를 덮기 위해. 민준이 증거를 모으자 시어머니는 아들마저 제거하려 했어요. 납치, 감금, 협박. 합창단 공연 당일 교도소에 화재가 났습니다. 수진이 위험했어요. 민주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고발할 것인가, 수진을 포기할 것인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올해 46이에요. 강남제약. 아버지가 40년 전에 작은 약국에서 시작해 일군 회사입니다. 지금은 직원 300명, 연 매출 2천억 원대의 중견 제약사로 성장했죠. 저는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대표를 맡았어요. 처음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약학도 전공하지 않았고 경영 경험도 부족했죠. 하지만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강민경 이사장. 보건재단을 운영하시면서도 회사 일에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민준아, 이 바닥은 냉정해. 감정으로 하면 안 돼.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믿었어요. 저에게는 전처가 있었습니다. 이수진. 7년 전 결혼했어요. 수진은 약사였습니다. 서울대 약대를 나와 우리 회사 연구소에서 일했죠. 똑똑하고 원칙적이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좋았어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이 임상 데이터 좀 이상한데요. 뭐가? 부작용 보고가 너무 적어요. 피험자 200명 중에 심각한 부작용이 한 건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의료진이 그렇게 보고했으면 그런 거 아닐까? 아니에요. 뭔가 누락된 것 같아요. 수진은 자주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저 애는 왜 저렇게 따지고 드니? 원래 꼼꼼한 성격이에요. 꼼꼼한 게 아니라 의심이 많은 거야. 회사 사람을 못 믿는 거지. 그래도 민준아, 며느리 좀 단속해. 괜히 말 많아지면 회사 이미지 나빠져. 저는 그 사이에서 힘들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우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수진 씨,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예민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회사도 나름대로 절차를 지키고 있어요. 절차요?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절차예요? 조작이라니,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중간 보고서랑 최종 보고서가 달라요.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수진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 아침 전화가 없었습니다. 집도 비어 있었어요. 짐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하셨나요? 글쎄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어요. 가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집안이 부담스러웠나 보다. 재벌도 아니면서 재벌 흉내내는 거 싫었을 거야.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몰라. 어쨌든 떠났으니 깨끗이 잊어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떠난 거라고요.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요. 상대방 부재로요.
2년이 지나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오늘은 강남보건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서초동 대강당.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이었어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의료계 인사, 제약업계 대표들, 정부 관계자들, 국회의원까지요. 어머니는 무대 위에서 기념사를 하셨어요. 지난 20년간 우리 재단은 의료 소외계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생명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어머니니까요. 식순이 이어졌습니다. 축사, 공로상 시상, 영상 상영. 그리고 특별 공연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주교도소 합창단의 축하 공연입니다. 사회자가 발표했어요. 무대 조명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20여 명의 여성들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교도소 합창단이었어요. 재단에서 지원하는 교화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수감자들에게 음악 교육을 제공하고 공연 기회를 주는 거죠. 지휘자가 앞에 섰습니다. 40대 여성이었어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합창이 시작됐어요. 희망의 노래, 우리 함께 부르네. 화음이 아름다웠습니다. 많이 연습한 게 느껴졌어요. 저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다음 일정을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후렴구에서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3726, H2, 11월 렉비, 희망을 노래해요. 빛을 찾아서, 5249, C3, 2월 렉 A. 숫자와 약어가 가사에 섞여 있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어색하게 끼워 넣은 느낌이었죠. 3726. 제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이건 수진이 쓰던 방식이었어요. 수진은 약물 코드를 외워야 했습니다. 약사니까요. 하지만 개인 메모에는 독특한 암호 체계를 썼어요. 숫자와 영문 약어를 조합하는 방식이었죠. 3726 HR-3726 약물 시료 번호 H2 H 빌딩 실험실 건물 11월 날짜 렉비 냉동 보관 선반 위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합창이 계속됐어요. 2절, 3절 후렴이 반복됐는데 매번 조금씩 달랐습니다. 5249, C3, 2월 렉 A. 또 다른 조합이었어요. 프로그램을 다시 봤습니다. 합창단 명단이 있었어요. 김미경, 박소연, 최지혜, 한아름, 정은주, 이미선, 강혜진. 22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수진은 없었어요.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수진이 이 안에 있거나 관련되어 있다고요. 공연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무대 뒤로 향했습니다. 합창단이 대기하는 곳으로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벽에 뭔가 붙어 있었어요. 가까이 갔습니다. 합창 악보였어요. 가사가 적힌 종이. 자세히 봤습니다. 미세한 연필 표식이 있었어요. 동그라미, 밑줄, 작은 화살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수진 필체였어요. 확실했습니다. 수진은 왼손잡이였는데 글씨를 쓸 때 특유의 기울기가 있었거든요.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면서도 각이 살아있는 스타일이었죠. 3726 옆에 작은 동그라미. H2 밑에 이중 밑줄. 11월 옆에 화살표, 그리고 작은 숫자 1513. 2015년 11월 13일. 그날이 뭐였죠?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2015년 11월. 회사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었어요. 신약 HR3726.
새로운 항암제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그때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민준 씨, 이 데이터 이상해요. 또 그 얘기예요? 진짜예요. 중간 보고서에 있던 부작용 케이스들이 최종 보고서에서 사라졌어요. 아마 경미에서 제외한 거겠죠. 경미하지 않았어요. 간독성 수치가 정상의 10배였다고요. 그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실례합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정 담당자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강남제약 대표 강민준입니다. 합창단 공연이 너무 좋아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라서요. 그럼 면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교도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3일 정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합창단 중에 이수진이라는 분 계십니까? 담당자가 잠시 생각했어요. 제가 전체 명단을 다 외우진 못하는데 공연 명단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상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 전처예요. 실종됐다가 혹시 여기 계신가 싶어서요. 그래도 안 됩니다. 면회 신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도를 나왔습니다. 가사지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표시까지 다요.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만약 수진이 교도소에 있다면 왜죠? 무슨 죄로? 집으로 가지 않고 회사로 갔습니다. 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오래된 파일 박스를 꺼냈어요. 수진과의 자료들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참아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죠. 수진의 노트, 메모장, 심지어 낙서까지 다 남아 있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암호 체계가 있었어요. 약물 코드 암호화 규칙, 기본 형식 숫자 시료번호 영문 위치 날짜, 좌표, 예시 3726HR-3726 HE 빌딩, 11월 날짜, 렉, 비위치. 합창 가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메시지였어요. 수진이 보낸 메시지. 하지만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직접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수진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H 냉동 보관실 방문. 시료 재확인 필요. 데이터 불일치 확인됨. 피험자 32, 78 부작용 데이터, 누락 의심. 바로 합창 가사의 날짜였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이수진 약사 사건 구속. 결과가 나왔습니다. 3년 전 기사였어요. 전 강남제약연구원 이수진, 산업스파이 혐의로 징역 3년. 클릭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이수진 당시 38세 씨는 강남제약 재직 중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 자택에서 회사 기밀 문서 수십 건과 통장에 5천만 원이 입금된 흔적이 발견됐다. 이 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산업 스파이. 말도 안 됐어요. 수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정의감이 너무 강해서 문제였던 사람인데요. 다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이수진, 항소 포기. 묵묵부답으로 일관. 이수진 측 변호인. 형식적 변론만 하고 항소 안 해. 이상했어요. 변호는 누가 했죠?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정도. 강남제약 측에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줬다고요? 왜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장에게요. 이 팀장, 3년 전 이수진 씨 사건 기억하십니까? 아, 네. 기억합니다.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줬다고요? 네, 이사장님 지시였습니다. 왜요? 전 직원이니까 최소한의 도움은 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변호사, 제대로 변론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하진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다고요? 그것도 제대로 변론도 안 한 변호사를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면회 신청을 했어요. 여주교도소 홈페이지에서요. 신청 사유 전 배우자. 3일이 걸린다고 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HR-3726 임상시험 자료를 찾았습니다.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했어요. 대표 권한으로요. HR-3726 항암제 임상 3상시험. 기간 2015년 3월 12월. 피험자 200명. 결과 유효성 입증. 부작용 경미. 식약처 승인 2016년 2월. 시판 2016년 5월. 깔끔했습니다. 문제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중간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2015년 11월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중간 안전성 평가. 피험자 32 중증 간독성 발생. AST 수치 정상의 12배. 투약 즉시 중단. 피험자 78 급성 신부전 증상. 크레아티닌 수치 위험 수준. 투약 중단 및 투석 치료. 피험자 115 심근경색 의심 증상. 응급실 이송. 부작용이 있었어요. 심각한 부작용이요. 하지만 최종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피험자 32 경미한 소화불량. 자연 회복. 피험자 78 일시적 피로감. 정상 범위. 피험자 115 기록 없음. 데이터가 바뀌어 있었어요. 누가? 언제? 왜? H 빌딩으로 갔습니다. 지하 냉동 보관실이었어요. 보안 카드를 찍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영하 20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렉 B 섹션을 찾아갔습니다. 시료 박스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HR-3726 라벨을 찾았습니다. 박스를 꺼냈어요. 손이 얼얼했지만 참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검체 튜브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라벨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상했어요. 가장자리가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라벨을 벗겼어요. 아래에 또 다른 라벨이 있었습니다. 피험자 32 마이너스 간독성 양성. AST 1250 정상의 12배. 위 라벨에는 피험자 32 마이너스 정상. 조작이었어요. 명백한 조작. 다른 튜브들도 확인했습니다. 피험자 78, 115, 그리고 더 많은 케이스들. 전부 라벨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부작용 데이터를 정상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누가 이랬을까요?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 단말기가 입구에 있었어요. 로그인했습니다. 2015년 11월 15일. 출입자 박영수 재단 검체팀장. 출입 시간 오후 11시 45분. 체류 시간 2시간 15분. 박영수. 어머니 재단 사람이었습니다. 왜 회사 냉동 보관실에 들어왔을까요? 그것도 한밤중에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라벨, 출입 기록, 시료 상태 전부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시렸어요. 감각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녹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조작입니다. 그리고 재단이 관여했어요.
어머니가 운영하는 재단이요. 면회 승인이 났습니다. 여주교도소로 향했어요.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수진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면회 수속을 밟았어요. 신분증 확인, 소지품 검사, 금속 탐지기. 면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가운데 유리 칸막이가 있고 양쪽에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들어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자랐고 얼굴은 훨씬 야위었어요. 피부는 창백했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수진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민준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씨.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 이제 온 거예요? 몰랐어요. 당신이 여기 있는 줄. 거짓말. 진짜예요. 실종됐다고만 알았어요. 찾아봤어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그럼 재판은요? 제 재판 소식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회사에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수진이 쓰게 웃었어요. 그렇겠죠. 시어머니가 막았을 테니까. 어머니가요? 네. 강민경 이사장님. 절 여기 보낸 사람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대로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감옥에 보냈어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입을 막으려고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무슨 진실이요? 수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HR-3726 임상시험 조작이요. 부작용 데이터 바꿔치기. 사망 사례 은폐.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사망? 네. 피험자 2명이 죽었어요. 간부전으로 1명, 심근경색으로 1명. 근데 보고서에는 없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있었죠. 사진도 찍고 문서도 복사했어요. 그래서 내부 고발하려고 했죠. 그래서요? 그날 밤 집에 사람들이 왔어요. 마스크 쓴 남자 셋. 저를 기절시켰어요. 깨어나니까 경찰서였어요. 산업 스파이 혐의래요. 제 집에서 기밀 문서가 나왔대요. 통장에 5천만 원도 들어와 있었고요. 조작이었구나. 당연히 조작이죠.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거였어요. 민준 씨도 알잖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이상했어요. 기사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믿지 않았잖아요. 찾지도 않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변호사는요? 회사에서 보낸 변호사. 그것도 어머니가. 그 변호사 제대로 변론도 안 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저보고 자백하래요. 안 그러면 더 무거운 형 받는데요. 그래서 자백했어요. 어차피 조작된 증거 앞에서 뭘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어요. 수진 씨,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믿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그래서 합창 가사에 메시지를 넣은 거예요. 암호 알아봤어요. 정말요? 네. 당신이 만든 책이잖아요. 수진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혹시나 했거든요. 아무도 모를까봐. 찾았어요. H 냉동 보관실. 라벨 바꿔치기 확인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많아요. 종이를 꺼냈어요. 작게 접혀 있었습니다. 감시하는 교도관이 있었지만 재빨리 유리 아래로 밀어줬어요.
다음 공연 가사예요. 거기 또 좌표 있어요. 다음 공연이 언제죠? 7일 뒤요. 서울시청 행사예요. 알겠어요. 증거 다 모을게요. 민준 씨. 네. 조심하세요. 시어머니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들도 제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진실을 밝힐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다려요. 꼭 꺼내줄게요. 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수진이 일어섰어요. 민준 씨, 사랑했어요. 저도요. 수진이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종이를 펼쳤어요. 다음 공연 가사였습니다. 빛을 향해 우리 걸어가네 6238 D3 4월 서버 R 희망의 문을 열고 6238 HR-6238 또 다른 시료 번호 D3 다른 건물 4월 2016년 4월 서버 R 데이터 서버 더 많은 증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차에 탔어요. D3 건물로 향했습니다. 회사 캠퍼스 반대편에 있는 데이터 센터였어요.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오후 11시. 사람들이 다 퇴근했어요.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보안 카드를 찍었어요. 서버룸으로 갔습니다. 수백 대의 서버가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온도를 낮추기 위한 에어컨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서버 아을 찾았습니다. 터미널에 로그인했어요. HR-6238 검색. 파일이 나왔습니다. 임상 이상 반응 보고 서미 제출. 클릭했어요.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수진의 생일을 쳐봤어요. 틀렸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 틀렸습니다. 수진이 자주 쓰던 비밀번호. 틀렸습니다. 생각했어요. 수진이라면 뭘 비밀번호로 썼을까요? TRUTH17. 진실. 그리고 17. 대한민국 헌법 1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아니, 약사윤리 강령 17조였을 거예요. 엔터. 로그인 성공. 들어갔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HR-6238 임상시험 은폐 부작용 사례. 피험자 12명. 중증 간독성 4명. 급성 심부전 3명. 심근경색 2명. 뇌출혈 1명. 호흡곤란 2명. 사망 2명. 사진도 있었어요. 병상에 누운 피험자들. 고통스러워하는 얼굴들. USB를 꺼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어요. 파일이 크긴 했지만 빨리 진행됐습니다. 50%, 70%.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거기 누구야? 경비였습니다. 돌아봤어요. 저 강민준 대표입니다. 아, 대표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급한 데이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경비 뒤에 또 사람이 있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 둘이었습니다. 나 찍었어요. 재단에서 본 사람들. 잠시만요. 확인 전화 좀 드리겠습니다. 경비가 무전기를 꺼냈어요. 안 됐어요. 지금 막으면 의심받습니다. 다운로드가 90%였어요. 괜찮습니다. 금방 끝나요. 그래도 규정상 95%. 정장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강민준 대표님, 이사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지금요? 밤인데요. 긴급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100%. 다운로드 완료. USB를 뽑았어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차를 따라갔습니다. 재단 건물로요.
밤인데도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밤 풍경을 보고 계셨죠. 앉아라. 명령조였습니다. 앉았어요. 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뭘 찾고 있니? 회사 업무입니다. 거짓말. HE 냉동 보관실, D3 서버룸. 왜 그걸 뒤지고 다니니? 감시받고 있었어요. 출입 기록을 체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회사잖아요. 확인할 권리 있어요. 권리? 내가 뭘 안다고? 다 알아요. 일어섰습니다. 임상 데이터 조작, 부작용 은폐, 사망 사례 숨기기. 그리고 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수진 씨를 감옥에 보낸 것도요. 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났구나. 왜 그러셨어요? 왜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셨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비웃었어요. 그 여자는 며느리 자격이 없어. 우리 집안을 배신했어. 배신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진실?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진실이 뭐가 중요해? 회사가 망하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건 불가피한 희생이야. 희생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 2명이 죽었어요. 그게 희생이라고요? 약 개발하는데 희생은 있어. 더 많은 사람 살리려면. 그래도 숨기면 안 되죠. 보고해야죠. 보고하면 어떻게 돼? 승인 취소야. 500억 날려. 회사 망해. 어머니가 책상을 쳤어요. 민준아, 넌 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 경쟁자들은 호시탐탐 우릴 노려. 한 번 실수하면 끝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범죄? 쓰게 웃었어요. 증거가 어디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어요. 뭘? HE 라벨 사진, 출입 기록, 서버 파일. 다 백업했어요.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자수하세요. 그게 최선이에요. 안 돼. 그럼 제가 고발하겠어요. 내가? 날? 네. 너 미쳤구나. 내 어미를 고발해? 어머니가 먼저 선을 넘으셨어요. 어머니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영수야.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정작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대표님 USB 회수해. 뭐? 남자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USB를 빼앗겼어요. 어머니, 민준아, 미안하다. 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며칠만 조용히 있어라. 이건 불법 감금이에요. 보호야. 내 보호. 끌려갔습니다. 지하 창고였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밀어 넣었어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불이 들어왔어요. 다행히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신호가 없었습니다. 지하라서 그런가 봅니다.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어요. 오래된 박스들, 먼지 쌓인 선반, 녹슨 파이프. 출구를 찾아야 했어요. 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구석에 작은 환기구가 있었어요. 천장 쪽이었습니다. 박스들을 쌓았어요. 2미터쯤 높이로요. 올라갔습니다. 환기구를 만졌어요. 나사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손으로 돌렸습니다. 안 돌아갔어요. 주변을 뒤졌어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오래된 선반에서 드라이버를 찾았어요. 다시 올라가서 나사를 풀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환기구가 열렸습니다. 좁았지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았어요.
어깨가 걸렸습니다. 힘을 줘서 밀었어요. 으, 피부가 긁혔지만 참았습니다. 통과했어요. 덕트 아니었습니다. 기어갔습니다. 어둠 속을 손전등 하나로요. 10분쯤 기었을까요? 앞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른 환기구였어요. 열었습니다. 복도였어요. 1층이었습니다. 떨어졌어요. 높이가 3미터쯤 됐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어요. 아팠지만 견뎠습니다. 일어나서 뛰었어요. 비상계단으로요. 경보가 울렸습니다. 삑, 삑, 들켰어요. 더 빨리 뛰었습니다. 1층 출구까지. 문을 열었어요. 밖이었습니다. 차가 있었어요. 제 차요. 열쇠가 없었습니다. 빼앗겼죠. 택시를 잡아야 했어요. 뛰었습니다. 큰 길로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잡아. 보안 요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택시가 보였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 멈췄어요. 뛰어탔습니다. 서울역으로 빨리 가주세요. 네. 택시가 출발했어요. 뒤를 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뛰어왔지만 따라오지 못했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USB를 빼앗겼습니다. 핵심 증거를요. 아니, 기다려요. 클라우드. 저는 항상 중요한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합니다. D3 서버에서 다운로드한 파일도 자동 백업됐을 거예요.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PC방을 찾았습니다. 계정에 로그인했어요. 클라우드를 확인했습니다. 파일이 있었어요. 다운로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접근 권한을 막은 겁니다. 핵심 증거 몇 개가 사라졌어요. 다시 회사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어요. 어머니가 사람을 풀어놨을 겁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새벽 2시. 회사로 몰래 들어갔어요. 뒷문으로요. 비상구였습니다. D3 건물로 갔습니다. 서버룸 문을 열었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거기서 보안팀이었어요. 함정이었습니다. 뛰었어요. 잡아. 복도를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비상계단으로요. 위로 올라갔습니다. 6층, 7층, 8층. 옥상까지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보안팀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대표님, 그만 포기하세요. 안 돼. 이 파일이 필요해. 이사장님 명령입니다. 같이 가시죠. 다가왔어요. 난간을 넘었습니다. 대표님, 위험해요. 옆 건물 옥상이 보였어요. 3미터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뛸 수 있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뒤로 물러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뛰었습니다. 전력으로요. 난간을 딛고 뛰어올랐어요. 공중에 떴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옆 건물 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잡았습니다. 몸이 건물에 부딪혔어요. 갈비뼈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어요. 팔에 힘을 줘서 올라갔습니다. 넘어갔어요. 바닥에 구르면서 착지했습니다. 숨이 찼어요. 일어났습니다. 다시 뛰었어요. 이 건물 비상계단으로요. 내려갔습니다. 1층까지요.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남역으로요. 도망쳤어요. 하지만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USB는 없지만 사진이 있었어요. 휴대폰에 찍어둔 사진들이요. HE 라벨, 출입 기록, 서버 화면. 충분하지 않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숙소를 옮겨 다니며 숨었어요. 공연 전날이었습니다.
수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관 중 한 명이 몰래 전달해 준 거였습니다. 민준 씨, 위험해요. 제 식사에 뭔가 탔는지 계속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요. 그리고 내일 화재 훈련이 있다는데 불안해요. 시어머니가 뭔가 꾸미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을 제거하려는 겁니다. 교도소로 전화했어요. 수감자 이수진, 보호 요청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생명 위협이 있습니다. 독극물 투여 의심됩니다. 증거 있으십니까? 편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어지럽다고. 그것만으론 조치가 어렵습니다. 제발 확인이라도 해주세요. 의무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불안했습니다. 경찰에도 전화했어요. 여주교도소에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입니까? 수감자 살해 음모입니다. 신고자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민준입니다. 아, 강남재야. 최근 논란의. 그래서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만 구체적 증거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뉴스를 켰어요. 속보입니다. 여주교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경 여주교도소 3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합창단 연습실 근처였으나 다행히 초기 진화됐습니다. 합창단원 중 일부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수진. 전화를 걸었어요. 이수진 수감자 상태 확인 부탁드립니다. 면회 예약하셨습니까?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제발. 잠시만요.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수진 수감자 연기 흡입으로 여주의료원에 이송됐습니다. 상태는요? 의식은 있으나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수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수진 씨. 다가갔습니다. 눈을 떴어요. 민준 씨. 괜찮아요? 기침. 연기를 많이 마셨어요. 공연은 어떻게 돼요?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당신만 안전하면 돼요. 아니에요. 증거가.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의사가 왔어요. 보호자이십니까? 전 남편입니다. 폐에 그을음이 있습니다. 이틀은 입원해야 해요. 그리고요? 혈액 검사 결과가 이상합니다.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뭐라고요? 소량이긴 하지만 비소 성분이 나왔습니다. 비소요? 네. 어디서 노출됐는지 모르겠네요. 독살 시도였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건 살인 미수예요. 알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수진 손을 잡았어요. 제가 끝낼게요. 오늘. 조심해요. 시어머니는. 정말 위험해요. 알아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오늘이 공연 날이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으로 갔어요. 무대가 설치돼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 라이브 스트리밍 장비. 오후 3시 공연이었습니다. 합창단이 도착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병원에 있으니까요. 암호를 해독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준 쪽지를 꺼냈어요. 6238 D3 4월 서버 R. 그리고 맨 아래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증인 명단 마이너스 WL-2016. 증인. 노트북을 열었어요. 백업 파일을 뒤졌습니다. WL-2016. 있었어요. 증인 명단이었습니다. 임상시험 당시 부작용을 목격한 의료진들. 간호사 셋, 연구원 둘.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다들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보복이 두려워요. 가족이 있어요. 네 번째 전화. 전 간호사 이미선 씨였어요. 여보세요? 이미선 씨? 강민준입니다. 강남제약 대표요. 네. 2015년 HR-3726 임상시험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침묵이 흘렀어요.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양심에 걸렸어요. 그때 제가 봤어요. 환자가 죽는 걸. 감사합니다.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어요. 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파일 업로드 준비.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경호원 둘과 함께요. 민준아. 어머니. 그만둬. 제발. 안 돼요. 넌 내 아들이야. 왜 날 배신하니? 배신이 아니에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난 널 위해 이 모든 걸 했어. 회사 지키려고. 내 미래 위해서. 제 미래는 제가 만들어요. 거짓 위에 세운 미래는 필요 없어요. 그럼 나를 감옥에 보낼 거냐? 네. 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엄마였니? 나쁜 게 아니라 잘못하신 거예요. 책임지셔야 해요. 합창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클릭했어요. 업로드. 파일들이 올라갔습니다. 식약처, 검찰청, 언론사. 모두에게요. 그리고 제 SNS에도 올렸습니다. 강남제약 임상시험 조작 전격 고발. 증거 전면 공개. 완료. 어머니가 무너졌어요. 민준아. 미안해요, 어머니. 경호원들이 다가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에 공개됐으니까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강 대표님, 사실입니까? 기자회견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바로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강남제약 대표 강민준입니다. 오늘 우리 회사와 강남보건재단의 임상시험 조작, 부작용 은폐, 사망 사례 숨기기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밝히려던 내부 고발자 이수진 씨를 무고하게 감옥에 보낸 사실도 고발합니다. 증거는 모두 제출했습니다. 증인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어머니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저도 조사를 받았어요. 밤늦게까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심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이수진 무죄. 법정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수진이 석방됐어요. 법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나왔습니다. 햇빛을 받았어요. 눈부셔 했습니다. 민준 씨, 수진 씨,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진작 믿었어야 했는데.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어머니는 구속됐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회사는 청산됐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하지만 수진과 저는 남았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예요? 피해자들 돕고 싶어요. 저도요. 같이 해요. 좋아요.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임상시험 피해자 지원센터.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 말했어요. 민준 씨, 합창실 가볼래요? 합창실요? 응. 뭔가 기억하고 싶어서. 교도소 합창실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됐어요. 빈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래 불러볼까요? 좋아요. 같이 불렀어요. 희망의 노래, 우리 함께. 그리고 수진이 새 가사를 썼습니다. 종이에 연필로요.
다음엔 우리가 피해자를 지킨다. 암호로요. 우리만 아는 방식으로요. 우리 약속이에요. 약속이요? 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우리가 지킨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교도소 합창단의 편지는 끝났지만 우리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